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족문제연구소 대협력팀장 김영환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민간인 학살과 유해 발굴 문제입니다. 우리 김영환 팀장님은 우리 연구소의 대표적인 일본 통이신데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내시면서 유해 발굴 문제 오랫동안 좀 활동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대학교 때 일본에서요. 네. 일제시대 강제에 동원되신 희생자분들의 유해가 그냥 일본에 묻혀 있는 것, 방치된 것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 유해 발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생 때? 예, 몇 학년 때인가요? 그게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예, 20년 전입니다. 우리 20년이 네. 되는데 동아시아 공동 워크숍이라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강제된 동원되신 희생자분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이제 연구소에서 제가 강제동원 문제를 계속해서 하게 되게 김영환 됐습니다. 팀장님은 대학 때 전공은 일본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사회학과인데 예. 또 이제 전공과 무관하게 예. 또 유해 문제. 뭐 인류학이니까요. 예. 그것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영환 팀장님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또 유해 발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 2월인데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매년 2월에 유해 발굴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해 발굴이라고 하는 것, 민간인들의 학살 문제에 대해서 유해 발굴을 하는 것은 국가가 좀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친일파 청산만이 아니라 유해 발굴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의아해하는 시민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적폐의 청산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말입니다. 과거의 그런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진상규명을 하는 진실화해위원회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것이 출범이 되어서 군사독재 시절 아니면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민간 학살을 포함해서 그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민간인 학살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진화위가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것이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에 진화위가 활동을 종료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168개 지역에서 지피해 조사를 했고 그리고 13개 지역에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617구의 유해가 발굴이 되었고요. 5,600여 구의 유품이 수습이 됐는데요. 이것들이 그냥 한국전쟁 전후 민간 집단 희생자 추모관이라는 것에 안치가 되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고 충북대학교 당시에 발굴 단장을 맡으셨던 박선주 교수가 근무하던 네. 한 건물에 추모관이 임시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정권이 바뀌면서 배부상 관련 법안을 만들랴 아니면 추모 사업을 제대로 하라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라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위 활동 종료 후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민단체 차원에서 2014년 2월 18일인데요. 한국전쟁 희생자분들 유족회 그리고 민주사회위원 변호사 모임 그리고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이런 과거 청산단체들이 모여서 후속 단체로 만들어진 포럼 진실과정이 저희가 과거사 사목을 맡고 있는데요. 포럼 진실과정이 예. 그리고 민주화운동 정신개선 국민연대 그리고 사구 통일평화재단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이런 단체들이 이대로 두어서는 이 문제의 진상이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희생자분들의 유해가 전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민단체들이 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또 발굴에 필요한 비용을 모아서 그리고 인력들은 또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서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발굴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충북대학교 박선주 교수님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낯익은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월호. 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뻘들을 막 헤쳐가지고 예. 우리 희생자분들의 유해를 발굴했던 게 총책임자시죠? 예, 박선주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1997년에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학생 젊은이들이 이 강제동 희생자 유해 발굴을 할 때 그 발굴을 직접 진두지휘하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과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본 시민들, 제이동포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비전문가들이 발굴을 해왔었는데 97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쭉 제가 전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뒤에 이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 유해 발굴도 직접 하셨고 그리고 또 진화이가 발족하면서 발굴 단장을 맡으셨고 또 그 뒤에는 그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도 남북 공동으로 발굴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뭐 우리나라 최고의 유해 발굴의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민간에서 하는 그 유해 발굴에도 일본 명년 정년퇴임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일에 뜻을 두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하시고 이제 명예교수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자발적으로 본인 제자들 이끄시고 계속 유해 발굴 활동을 해주시는데 박선인 교수님은 참고로 남성이시죠? 네, 남성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노건리 평화상도 받으시고 받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유해 발굴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8개 지역을 확인을 했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13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8개 가운데서 모두가 발굴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한 59군데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내렸는데 그 진화의 기간 동안에 13개 지역밖에 발굴 못했습니다. 13개 지역에서 이제 발굴한 유해가 또 1,600여 명. 1,617. 그러니까 최소 한 지역에서 100여 명 이상의 희생이 벌어졌다,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아까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제 6.25 때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유해를 지금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한 없이 발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더 국방부는 이제 그때는 징병제 시대니까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희생된 장병들을 발굴하는 건 당연한데 이것은 민간인들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국가폭력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죠. 지금 국가가 자행한 제노사이드인데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민간 단체가 십시일반 돈 모아서 또 이 박선주 교수님 같은 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발굴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게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은 필요할 것 같은데 민간인 학살, 특히 말씀하신 이제 한국 전쟁, 전이 민간인 학살은 언제, 누가, 왜 이런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을까요? 이게 엄청나게 뭐 설명을 드리기에 되게 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압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 분단이 되면서 생겨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아주 멀게는죠. 처음부터는 1948년 4.3 제주 4.3이죠. 올해 7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순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여순 그리고 또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분단에 반대해서 4.3이 결국 그 많은 희생이 일어난 거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그 보도연맹이라고 과거에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가진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그것을 뭐 일제시대의 그것도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 의한 예비검속에 의해서 이분들이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경우에 협력할 혐의가 있다라는 의심만으로 그분들을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무리하게 가입을 시켜서 그분들은 예비검속이라고 그러죠. 미리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집단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또 이승만 정부가 그야말로 도망치면서 그 형무소에 있던 분들, 수감자들, 정치범들을 또 집단으로 학살한 일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 전선이 다시 복귀되면서 또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이제 다시는 또 그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부역을 했다. 인민군이 부역한 사람들에 의한 보복 사례도 있었고요. 뭐 그 가운데는 실제로 좌익이나 아니면은 살해당하신 분들에 의한 그렇게 해서 복수를 당한 또 경우도 있고요. 또 미군 폭격에 의한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별히 이게 노근리 같은 경우가 있죠. 미군은 폭격, 사격, 노근리는 폭격이라고 또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폭격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로 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신 건수가요 11,174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년 동안 8,468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가운데서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이 6,761건.
그리고 이른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민군이나 좌익에 의해서 이걸 소위 뭐 그 보고서에서 적대 세력에 의한 보복이 서로 보복하면서 보복인데요. 그게 1,436건. 그리고 그것 말고도 독재 정권 하에 어떤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이 24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학살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아직도 이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되게 민간 학살 희생자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수십만에서 보통 100여만 명이 이 한국전쟁에 의해서 희생이 됐다. 전후에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진아이에 신청하신 분들은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해당자의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5% 정도는 희생자분들이 진아이에 신청도 하지 못해. 그거는 이제 진아이 신청 기간이 1년에 한정돼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이분들이 최홍희 선생님 유족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분단된 상황에서 과거에 그렇게 이렇게 살해당했다, 희생된 분들이 그 빨갱이라는 소위 낙인을 찍혀서 연좌제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민주화되기 이전까지 최근까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말씀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학살 우리나라 전체가 학살지다라고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너무나 턱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우리 노군이 정도가 좀 알려져 있는 국민들이 알려져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보도연맹과 예비검속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많은 학생들이 보도연맹 하면은 무슨 언론단체인지 알아요? 그렇죠. 예, 프레스 언론단체인지 아는데 하여튼 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앞으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정리해 보면. 그 노무현 정권 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원회가 연장되지 못하고 위원회가 이제 해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적 차원의 과제가 민간 단체에게 고스란히 온 거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민변, 뭐 사구재단, 그다음에 각종 전문가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우리 민간이라도 발굴해보자 라고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4년도부터죠.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 2월달에 이 한국전쟁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 이 과거사 단체를 총망라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TF가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매년 2월이 되면 이번 그래서 달인데. 2014년에 진주에서 처음으로 발굴을 했고요.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2015년에는 대전. 산내 골령골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2016년에 충남 홍성에서 발굴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엔 다시 진주에서 2차로 유해 발굴을 했습니다. 진주를 두 번 했네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 그 시민단체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대개경우에 이 발굴 전문가들도 와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원생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도 오셔야 되는데 이 무작정 긴 시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주일 정도를 정해놓고 발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방학 때 시간 내서 정말 바쁜 시간 내서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발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만 딱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얘기는 하지만 대전 산내 같은 경우에는 유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연장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표시를 해두고 대전 산내 다시 묻었습니다. 후일을 기약하면서 이건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진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에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못한 곳을 다시 2017년에 발굴했고요. 올해는 2월달에 아산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2월 말에 아산 지역을 발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살 장소를 그 정확히 찾는 것도 힘들고 찾는다 하더라도 또 실패한 경우가 좀 많죠. 근데 어쨌거나 2014년부터 우리 민간의 힘으로 발굴해 왔는데 현재까지 대략 몇 분의 유해를 저희가 발굴해서 수습했나요? 그래서 그 발굴 장소, 그러니까 희생된 분들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그 정확히 찾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를 찾는 게 힘들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시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그 증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뭐 산이라든지 거의 다 산이나 계곡 아니면 일제시대의 무슨 폐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예비 답사를 가서 시구를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유해가 확인이 된 것을 또 집중적으로 본 발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14년에는 진주에서 최소 한 39분 그리고 유품
82점, 그리고 2015년 대전 산내에서는 최소 20분, 그리고 유품은 32점, 그리고 2016년에 홍성에서는 최소 21분, 그리고 유품은 30여 점, 그리고 2017년 작년에는 2차 발굴에서는 최소 38분의 유품 33점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 합계를 해보면 전체 한 120분 정도 되는데요. 120여 분의 유해를 근데 발굴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굴 기간이라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최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유해들이 집단 학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엉켜 있고 아니면 또 토질에 따라서는 그 뭐 유해가 훼손돼서 사지뼈라든지 아니면 팔, 다리라든지 일부만 또 출토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은 이제 형질인류학적 방법으로 감식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분들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약 120여 분의 유해를 저희가 발굴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이분이 어느 분의 조상의 유해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DNA 또 감식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한 건데 정말 민간이 이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그런 것 같습니다. 화려한 강산 우리 대하는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국민의 말과 언어.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유쾌하게 그런데 따뜻하게 서민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가 됐다. 그전에 정치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구나. 상당히 여유 있는 표차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예, 기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고서 우산을 씌워준 거 이거 다 거짓이다.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는 개북화 못하는 거예요? 기약 없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 그분은 하셨잖아요. 평생을 걸고.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더라. 그걸 폭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 이런 생각 사실 듭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예, 저는 뭐 때리면 맞는 체질입니다.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회찬은 낭만파예요. 잘 놀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까지 꿈꾼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벚꽃은 떨어질 때가 제일 멋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애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